자, 오늘 이제 촘스키 하이어라키하고 이제 3장 내용들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촘스키 하이어라키 이제 지난번에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타입 0에서부터 타입 3까지 네 가지 형태의 문법으로 어떤 그 문법의 계층 구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촘스키 하이어라키고요. 노암 촘스키라고 이제 언어학의 이제 그뭐 대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학자가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가 제안한 생성 문법이라는 생성 문법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로 문법으로 언어를 좀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생성 규칙이게 되겠고요. 생성 규칙. 생성 규칙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한 폼을 봤었죠. 알파가 베타를 유도해내는 자, 이러한 특징, 이런 형태를 가진 이 생성 규칙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퍼티들 또는 이제 제한 조건들이 붙음으로써 언어의 그 레벨, 언어의 이제 계층이 이제 표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가 있고요. 타입 0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베타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그대로 사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unrestricted grammar, 제약이 없는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가 큰 문법이 되겠고요. 타입 1은 우리가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마의 조건은 알파가 베타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똑같은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알파의 길이보다 베타의 길이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알파의 길이가 베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 자, 이게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타입 2는 우리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는 우리가 파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죠. 문법의 어떤 구문 구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는 자, 알파가 자, VN에 속해야 돼요. VN에 속해야 되고요. 베타 파트가 자, V 스타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규칙을 A는 알파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left hand side에 나올 수 있는 non-terminal 심볼은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딱 하나. 터미널하고 non-terminal이 섞여가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무조건 딱 하나가 나오고요. 자 뒤쪽에 베타 파트에 나올 수 있는 여기서는 알파죠. 자 right hand side에 나올 수 있는 거는 V 스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과 논터미널이 섞여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이제 타입 2 컨텍스트 프리그램마.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어떤 가장 제약이 많은 그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게 타입 3 레귤러 그램마라고 배우고요. 자, 이거 아까 타입 2는 우리 파서 만드는데 쓴다라고 그랬죠. 타입 3는 스캐너를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어휘 분석 과정에서 사용을 해요. 문법에서의 구문구조, 파서, 타입 2고요. 어휘구조, 스캐너, 타입 3. 자, 레귤러 그램마라고 부르고, 자, 레귤러 그램마의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A는 TB. 자, 그래서 non-terminal 심벌이 오고요. 요 A는 non-terminal 심벌 하나. 자, 그리고 T가 오게 되는데, 요 T는 자, 뒤에 이제 뭐 노멀 폼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 VT에 포함이 되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 VT의 스타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T의 스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가 오게 되는데 이 B는 non-terminal 심벌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non-terminal 심벌이 오고 터미널이 오고 non-terminal 심벌이 오는 자, 그리고 여기 non-terminal 심벌은 하나씩 올 수가 있어요.
또는 non-터미널 심벌이 없이 터미널들로만 구성이 된 경우. 자, 그래서 문법 전체에 이런 꼴, 이런 형태를 가진 경우를 우리가 right linear gramma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형. 또는 자, 터미널 심벌과 non-터미널 심벌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앞에 와 있는 경우, non-터미널 심벌이 앞에 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좌선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입 3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인터믹스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그러니까 생성 규칙 P에 존재하는 집합 P에 존재하는 모든 생성 규칙이 좌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다 좌선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모두 다 우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규칙에 A는 TB 꼴도 있고 A는 BT 꼴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뒤에서 정규 문법 이야기하면서 다시 다룰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자, 각각의 그 문법에 따라서 해당 문법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또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자, 해당 문법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언어들, 해당 문법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unrestricted language 타입 0에 해당이 되는 언어가 recursively enumerable language가 되겠고요. 타입 1은 context sensitive language, 타입 2는 context free language, 타입 3는 우리가 regular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가령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Simple Matching Language, Simple Matching Language. 자, A의 개수 그리고 B의 개수와 같은. 자, 그래서 어떤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의 길이가 같은. 자,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Simple Matching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플 매칭 랭귀지의 문법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S는 뭐 A, S, B 그리고 뭐 입실론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꼴을 보게 되면 여기 터미널 심벌 아니 넌 터미널 심벌 하나 있죠. A. 자, 그리고 여기 터미널과 넌 터미널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알파. 자, 이런 꼴입니다. 전형적인 우리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의 꼴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법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context free language가 됩니다. 자, 이때는 그 포함 관계가 있어서 가령 모든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입 제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depth를 계속 낮춰가면서 타입 1으로도 쓸 수 있느냐, 타입 2로도 쓸 수 있느냐, 타입 3로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낮은 레벨로 쓸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 문법이 나오게 되면 해당 언어는 그 문법에 맞는 가장 마지막에 낮은 레벨에 해당되는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플 매칭 랭귀지는 타입 2로 쓸 수가 있어요. 타입 0, 타입 1, 타입 2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타입 3로는 못 써요. 요 언어를 위한 문법을 우리가 타입 0로도 쓸 수가 있고요. 1으로도 쓸 수 있고 타입 2로도 쓸 수 있는데 타입 3로는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언어는 우리가 Context Free Language Type 2에 해당하는 언어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A의 n승, B의 n승, C의 n승. 자, 이 녀석 여러분들 그 앞전 슬라이드 보시면 나와요. BB는 BB 이런 문법들이 있었죠. B를 거꾸로 됐나요? 이게 아니라 B를 이제 쉬프트 시키는 그런 문법이었죠. 이런 문법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전형적인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마의 꼴입니다. A가 베타를 유도하고요. 이제 A의 그러니까 알파의 길이가 베타의 길이보다 베타가 이제 크거나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는.
자,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죠. 타입 0로 표현이 가능하고 타입 1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타입 2나 3는 안 된다.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예요. 더블 매칭 랭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미러 랭귀지. 미러 랭귀지는 자, 오메가하고 오메가의 리버설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3, 2, 1. 자, 이런 스트링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미러 랭귀지인데 미러 랭귀지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쓸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으로 구성된 미러 랭귀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S는 1, S1 또는 2, S1, ES2 또는 3, S3 또는 뭐 입실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미러 랭귀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린드롬 랭귀지. 팔린드롬 랭귀지는 그 스트링 오메가와 오메가의 리버설 폼이 같은 녀석.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러 랭귀지가 포함이 되고요. 미러 랭귀지 외에 뭐 1, 2, 3, 2, 1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죠. 사람 이름 중에서도 뭐 앞으로 읽어도 이효리, 뭐 뒤로 읽어도 이효리. 자, 참고로 이효리 씨와 제가 학번이 같았나? 학번이 하나 이효리 씨가 늦었나? 그렇죠. 같은 90년대 후반 학번. 앞으로 읽어도 이효리, 뒤로 읽어도 이효리. 기러기 뭐 이런 것들 다 팔렘도름 랭귀지에 해당이 돼요. 우리말로는 이제 회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역시도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괄호 언어. 괄호 언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S는 자, 여름 가로 S, 닫는 가로 S 또는 입실론 이렇게 표현이 됐던. A는 알파 꼴을 가지죠. 자, 이 괄호 언어. 괄호 언어도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게 되면 뭐 메인,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자, 이러한 그 여는 괄호, 닫는 괄호에 대한 규칙 또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그 안에 또 뭐 if,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중괄호, 닫는 중괄호. 이러한 짝이 맞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머 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컨벤셔널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서 꽤 많이 사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페런시스 랭귀지 같은 것들. 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를 이렇게 쭉 포함을 해보면 이러한 어떤 이제 포함 관계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두 다 무한집합이고요. 그 무한집합 간에서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가 가장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어떤 언어의 개수가 작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리고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그 다음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unrestricted 랭귀지가 가장 큰 규모의 언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어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런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법, 랭귀지, 그리고 랭귀지와 연결된 리코그나이저. 어떤 언어를 다룰 때 set description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마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마는 약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cognize. 인식기에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죠. 이거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언어를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그래마하고 리코그나이저, 그래마는 이제 제너레이팅 스킴, 리코그나이저는 리코그니션 스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촘스키 하이어라키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타입 0는 unrestricted grammar, 랭귀지는 recursively enumerable 랭귀지,
또는 뭐 리커시블리 이뉴머러블 셋. 그다음 리코그나이저는 튜링 머신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입 1은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 자, 랭귀지는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자, 리코그나이저는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마타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LBA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뭐 튜링 머신. 자, 타입 2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랭귀지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다음에 이러한 언어를 인식하는 인식기는 우리가 푸시 다운 오토마타라고 부릅니다. PDA라고 부르죠. 자, FC 다운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아주 잘 아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데이터 스트럭처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항상 Q하고 스탯 이 두 가지를 많이 꼽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뭐 리스트 꼽으시는 분도 계실까? 아무튼 Q하고 스택 익숙할 텐데 푸시다운은 이 둘 중에 아주 특정한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자, Q를 이용할까요? 스택을 이용할까요? 약간을 이용한 간단한 퀴즈. 자, 예, 김태혁 씨 맞습니다. 스택을 이용하는 오토마타예요. 스택을 이용하는 오토마타. 이렇게 그 호응도가 김태욱 씨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자,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전화번호 한번 확인해가지고 쿠폰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스택입니다. 스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시 다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레귤러 그램마. 레귤러 랭귀지고요. 자, 레코그나이저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입니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FA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타입 제로가 사실상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라는 녀석의 어떤 컴퓨팅 파워하고 동등한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리코그나이저가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컴퓨팅 파워,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범위. 제가 말하는 컴퓨팅 파워라는 건 문제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튜링 머신,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 자, 이게 모두 다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장 내용 다 살펴봤고요. 자, 혹시 자, 여기까지 내용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질문. 자, 궁금한 점 없나요? 자,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레포트가 나가게 되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 내용, 우리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규 언어예요, 정규 언어. regular language. 자, 그래서 촘스키 하이어라키에 보게 되면 여기 촘스키 하이어라키에 따르면 타입 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정규 언어를 다루기 위해서 정규 문법, 정규 언어, 정규 표현, 유한 오토마타 자, 이런 연관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규 문법, 정규 언어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정규 언어면 정규 언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는 노테이션이 바로 정규 표현,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항목들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미리 다뤄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녀석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보셨을 텐데, 자, 그 내용하고 우리가 다루는 게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자, 정규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정규 문법, 정규 언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이 정규 문법, 정규 언어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컴파일러의 이제 뭐 제너럴 컴파일러의 어떤 스트럭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가장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렉시컬 어널리시스 부분에 어떤 이게 히오리티컬한 어떤 모델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분석 과정이 다 이 정규 언어, 정규 문법 이론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자, 촘스키 하이어라키로 보게 되면 타입 3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right linear grammar, left linear grammar 두 가지 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A는 TB 또는 T. 자, 이런 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right linear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른쪽에 다운터멜 심벌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그 데리베이션 스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right linear라고 부르고요. 자, A는 B, T 또는 T. 자, 이런 꼴을 가지고 있으면 왼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데리베이션 스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운터멜 심벌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생성 규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왼쪽에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안 되고 문법 전체가 right linear로 표현되면 다 right linear, left linear로 표현이 되면 다 left linear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다룰 때 이해하기 이제 쉬운 폼은 right linear grammar 폼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은 그 쓰는 폼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어떤 문장을 작성을 하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문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터미널들을 생성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right linear grammar를 쓰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이제 자연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요거를 선호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left linear, right linear가 이제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얘를 뭐 간단히 보게 되면 자, 이 문법의 각각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A는 자, TB, O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S는 AR, 그다음에 S는 C.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생성 규칙이 자, SB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런 꼴이죠. 자, 이렇게 인터믹스가 되어 있으면 이 문법은 자, 보시는 것과 같은 A의 n승, C, B의 n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A의 n승, C, B의 n승. 이거 뭐죠? 이 녀석 Simple Matching Language의 확장판이에요. Simple Matching Language의 확장판. 자, 이게 만약 FA 가지고 인식이 가능하면 그냥 정규 언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FA 가지고 인식이 가능하면. 그런데 이 언어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식을 못하냐면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임의의 심볼들을 몇 개나 읽어들었는지를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심플 매칭 랭귀지를 사용을 하려면 인식을 하려면 내가 몇 개나 읽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지고 인식을 할 수가 없죠. PD 가지고 가능한 건 PD에는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개수,
B의 개수가 일치하는 언어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개수 카운팅 안 하는 언어 A의 뭐 n승, C, B의 m승, 그리고 n하고 m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요게 L2라고 하고 요게 L1이라고 할까요? 자, L1은 정규 언어예요. L1은. L1은 정규 언어입니다.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맞다라는 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정규 언어로. 정규 언어로 가능하고요. L2는 정규 언어가 아니죠. 정규 언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L1하고 L2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크기를? 자, 크기를 비교할까요? 자, 누가 더 큰 집합 같나요? 자, 요거는 레귤러 랭귀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누가 더 큰 것 같나요? 이 다루는 L1과 L2를 집합 레벨에서 비교를 해보면 예, L1이 더 크죠. L1이 더 커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아까 제가 그 언어의 규모로 따졌을 때 자, 레귤러 랭귀지보다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더 크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다룰 수 있는 언어의 종류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지. 어떤 그 단위 레벨에서의 집합 관계가 뭐 레귤러 랭귀지로 표현되는 게 컨텍스트 프리를 더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자, 요게 성립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를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L1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L1도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뭐 집합 관계가 그 언어 각각의 언어 수준에서 성립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레귤러 랭귀지고 이게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인데 왜 레귤러 랭귀지가 언어 집합이 더 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정규 문법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그래마가 레귤러하다 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촘스키 하이어라키의 타입 3는 A는 T, B 자 또는 T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A하고 B가 VN에 속했어요. T가 자 VT 스타에 속했었죠. 자, 그래서 T가 임의의 길이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게 타입 3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이론 같은 것들을 전개하기에 조금 더 쉽도록 레귤러 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definition 자, 어떤 레귤러 그램마, 어떤 그램마가 레귤러하다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그 제약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가냐면 자, A는 TB 꼴이 아니라 A는 AB 또는 A는 A 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A는 T, A는 VT, 그 다음에 large AB는 VN에 속하게 되면 이런 문법을 우리가 regular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훨씬 더 우리가 정교화를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꼴로 바뀌게 되면 자, 그대로 VN이고요. A하고 B는 A는 자, VT 스타가 아니라 VT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조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자, 입실론 생성 규칙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생성규칙 P에 존재한다라면 자, S는 다른 생성규칙의 right hand side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empty string이 언어 L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 자, 이 empty string이 언어 L에 속하면은 입실론 생성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를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S가 다른 생성 규칙에, 자, 오른쪽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입실론 프리그램마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외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t는 VT 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었죠. 터미널들이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터미널이 안 올 수도 있고 막 뒤섞여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자, 그거를 반드시 하나가 오는 이런 형태로 정교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외 조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론적인 그 분석이라던가 증명 이런데 훨씬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개가 서로 동등합니다. 두 개가 서로 동등해요. 자, 타입 3 폴로 표현이 됐던 타입 3 중에서 우리가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죠.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 폴로 표현이 됐던 자, 이렇게 레귤러 폼으로 표현이 됐건 두 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크기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아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레귤러 그램마를 엄격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된 레귤러 그램마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를 우리가 레귤러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언어 L이 뭐 A의 N승, B의 M승. 자, 이게 레귤러 랭귀지라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이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귤러 그램마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N승, B의 M승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S는 A의 S. 자, 리커시브하게 계속 그 A를 생성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B를 만들어내는 시점에 가게 되면 이렇게 A가 A를 만들어내는 자, 이런 규칙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large A로 넘어갔을 경우는 계속 B를 생성하던가 이제 종결이 된다던가 하는 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A의 N승, B의 M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주어진 문법은 어떤가요?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레귤러 조건을 만족하죠. A는 A, B 또는 A. 자, 이 꼴을 따르고 있죠. 하나의 터미널 심벌, 하나의 non 터미널 심벌 또는 하나의 터미널 심벌. 자, 이게 right hand side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이 쉬운, 증명이 쉬운, 어떤 이론적인 어떤 속성 분석이 쉬운 그러한 폼으로 레귤러 폼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촘스키 하이어라키 타입 3 중에서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 폼이 있는데 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아까 봤던 레귤러 그램마 폼하고 두 개가 동등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가 이제 레귤러 그램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명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T가 VT 스타에 포함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A는 VT에 속하는 하나의 터미널 심벌만 가지는 생성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A는 TB 꼴을 가지는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에서 T는 VT 스타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T를 우리가 A1, A2, AN 이런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A는 VT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T가
터미널들의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자, 원래 A가 T, B 꼴이었던 걸. 그리고 요게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고 가정을 했었죠. A1, A1, A2, A3, AN, 그리고 B. 자, 이런 꼴이라고 할 때 생성 규칙을 더 추가해 줌으로써 이거를 레귤러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A가 A1을 유도해내고 중간 과정 large A1 그리고 large A1이 A2를 유도해내고 중간 과정.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M-1까지 유도를 해내고 그리고 AM-1이 ANB를 만들어내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n-1개의 생성 규칙을 더 추가함으로써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 폼을 우리가 레귤러 그램마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바꿔낼 수가 있고요. 만약 자, t가 VT 스타에 속하기 때문에 자, t가 입실론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A가 B를 만들어내는 포뮬러 심벌이 없이 A가 B를 만들어내는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자, 이런 규칙들은 우리가 전부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문법 변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이렇게 터미널 심벌 없이 A가 B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걸 우리가 싱글 프로덕션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입실론을 만들어내는 규칙도 있을 수가 있죠. A가 T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입실론 프로덕션 룰이라고 하는데 입실론 프로덕션 룰은 모두 다 우리가 제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싱글 프로덕션 룰과 입실론 프로덕션 룰을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들 가지고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 폼을 레귤러 그램마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로 이런 식으로 뭐 S가 A, B, C, A다. 그러면 S는 A, S1, S1은 B, S2, S2는 CA.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BCA 그러면 A가 BA1 그리고 A1이 CA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A가 CD를 만들어내는 규칙이다. 그러면 A는 CA1 프라임, A1 프라임은 D. 자, 이런 형태로 중간 과정에 어떤 non-terminal 심볼들을 계속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가 레귤러 그램마 폼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촘스키 하이어라키로 표현되는 타입 3 중에서 라이트 리니어 그램마 폼을 우리가 조금 더 엄격화된, 조금 더 단순화된 레귤러 그램마 폼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시나요? 중간 과정을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여러 개 터미널들을 한꺼번에 유도했던 거를 이렇게 단위 터미널 유도해내는 형태로 스텝을 늘려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뒷내용이긴 한데 L1이 L2보다 큰 이유? 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 예제를 들어드린 건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L1이 L2 요 내용만 보게 되면 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레귤러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사이의 포함 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언어 집합으로 봤을 때 L1이 L2보다 더 크죠. 클 수밖에 없죠. 왜 클 수밖에 없나요? A의 n승 C 그리고 B의 m승은 n의 개수와 m의 개수가 같은 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A, C,
그 다음에 A, C, B도 가질 수 있고 A, A, C, B, B, B도 가질 수 있고 A, A, C, B, B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L2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C, A, C, B, A, A, C,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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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B, B 이런 것들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런 그러니까 언어 레벨에서 이게 훨씬 더 크다고요. 큰데 문제는 요거는 레귤러 랭귀지고 요거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죠. 그래서 혹시나 헷갈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촘스키 하이라키의 포함 관계로 보면 아니 레귤러 랭귀지가 가장 작은 셋이고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더 큰데 이걸로 봤더니 레귤러가 더 크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그러니까 레귤러 그래마는 모두 다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레귤러 그래마로 표현이 가능하면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레귤러 랭귀지는 다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죠. 대신 레귤러 랭귀지로는 가능한데 컨텍스트 프리 그러니까 레귤러 레벨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언어들이 레귤러로 표현이 가능한데 내가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일치되는 것도 같이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건 레귤러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레귤러로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컨텍스트 프리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언어 수준에서의 포함 관계 가지고 이렇게 어, 레귤러의 포함 관계,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의 포함 관계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예제를 하나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아까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우선형 문법에서 표현이 된다. right linear grammar. 그리고 어떤 언어가 좌선형 문법에서 표현이 된다. left linear grammar죠. 그리고 어떤 언어가 정규 문법, 레귤러 그래마에서 표현이 된다. A는 TB 또는 T꼴, A는 BT 또는 T꼴, 자, 이거는 A는 AB 또는 A꼴. 자, 모두 다 정규 언어다. 세 가지가 모두 다 equivalence 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right linear grammar를 left linear grammar로도 바꿀 수 있고, 레귤러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A의 n승, B의 m승. 자, 이게 다 레귤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레귤러 그래마 폼은, 자, 여기 심벌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라이트 리니어 그래마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 레귤러 그래마의 조건에 따라서 이 레귤러 그래마 폼으로 표현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라이트 리니어 그래마의 꼴입니다. 반대가 가능하냐를 우리가 앞에서 증명으로 이제 보였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라이트 리니어 그래마 폼으로 이제 쓰였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레프트 리니어 그래마 폼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 한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를 레프트 리니어 그래마 폼 A는 B, T 또는 T꼴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28분이니까 33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어진 문법 그리고 A의 n승, B의 m승 자, 요게 표현이 가능한 레프트 리니어 그래마
형식의 생성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문법 형태는 이제 right linear grammar 또는 regular grammar 꼴이죠. 자, 이거를 right linear grammar 형태로 한번 바꿔보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터미널 심볼의 위치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게 right linear가 뭐 left linear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법의 구조,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를 살펴보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터미널의 뭐 위치를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라이트 리니어가 레프트 리니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얼추 좀 된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A의 n승, B의 m승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 자, 레프트 리니어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터미널 심볼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나타나야 돼요. 우측에. 자, 우측에 나타나는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B의 반복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S는 SB 또는 A, B 꼴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입니다. 자, 리커시브하게 B를 계속 유도해 내는 그러한 과정을 이전처럼 뭐 AS 이런 게 아니라 B를 먼저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리커시브 규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요 B의 B의 M승 파트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요 두 번째 규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B의 반복은 없고요. 이제 A의 반복을 처리해주면 될 거예요. 자, A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A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A가 계속 반복이 되겠고 끝날 때는 자, A로 끝내주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레프트 리니어 그램마 꼴로 자,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하고 유사하게 풀이를 하셨나요?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이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권상혁 씨 어떻게 잘 풀으셨나요? 자, 권상혁 씨 잘 풀이하셨나요? 자, 왜 지목을 하면 지목되는 학생이 빠르게 대답을 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어, 왜 이런 불길한 애감은 항상 틀리질 않죠? 자, 어디가 있을까? 우리 권상혁 씨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참 그런 머피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제 연구실이 그 신공학관 10층에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연구실은 신공학관 5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5층에 그 연구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A 연구원이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죠. A 연구원 있니? 뭐 나하고 좀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A 연구원이 항상 화장실에 가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럴까 화장실에 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항상 화장실에 가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럴 수도 있지.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뭐 증명까지 하실 거는 없고, 어, 아무튼 그런 일이 의외로 자주 생기더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풀었을까요? 네, 고생하셨 비슷하게 풀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터미널 심벌의 위치만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이 케이스는 이제 터미널 심벌의 위치를 이제 적절히 옮겨줌으로써 쉽게 이제 좌선형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 모든 언어와 모든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위치만 바꿔쓰기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규 언어, 정규 문법.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왜 쓰느냐? 자, 이게 정규 언어가 굉장히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구조도 정말 아주 간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컴파일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앞단의 작업 실제 핵심은 이제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라고 했을 때 그 앞쪽의 작업, 다시 말해서 토큰의 스트럭처를 정의할 때 정교원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레귤러 랭귀지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내용들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레귤러 그래마로 표현이 가능한 녀석들도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커버리지가 훨씬 넓기 때문에 우리가 토큰 스트럭처도 컨텍스트 프리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왜 그러지 않느냐?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는 복잡도가 레귤러 랭귀지, 레귤러 그래마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복잡도가. 복잡도가 훨씬 더 크고 자, 그렇게 문법 구조 에 이제 그 구문 구조가 이제 컨텍스트 프리가 적합하고 그다음에 토큰 스트럭처가 이제 레귤러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분할하지 않고 토큰 스트럭처까지 컨텍스트 프리 가지고 모두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인식기의 크기와 규모, 복잡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테이블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뭔가 좀 쉽게 작업이 가능한 것들은 훨씬 더 간단한 어떤 방법론들 가지고 해소를 하고요. 자, 그게 해소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쪽에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고급 기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쪽이 어휘 분석과 구문 구조 분석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본적인 토큰 스트럭처는 우리가 정규 문법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도 있어요. 토큰 구조가 정규 언어 이상의 내용, 그러니까 정규 언어보다 더 큰 거를 표현하도록 구조를 잡지 않습니다. 다 정규 언어 레벨에서 구조를 만들어요. 정규 문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아까 이제 PDA라고 했었죠. 푸시다운 오토마타. 자, 이거 복잡도가 꽤 높고요. 인식기의 어떤 그 프로세스, 어떤 문장을 인식하는 인식 과정도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인식기를 우리가 FA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하고 파서로 구분된 전단부를 이렇게 모듈러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스캐너는 우리가 토큰 구조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하고요. 파서는 구문 구조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문 구조하고 토큰 구조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토큰 스트럭처를 내가 변경을 해도 구문 구조에 영향이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파서까지 수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문 구조가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토큰 스트럭처를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두 개가 이렇게 아예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떤그 문법의 변경 작업에 따른 임팩트가 좀그 적어지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컴파일의 전단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언어라는 걸 배우고요. 간단하고 심플하다 그랬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 수업 내용 들으면서 이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구조가 단순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실제로 내용들도 간단하던가요? 교수가 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쉽게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이 많았죠. 예, 많았을 거예요. 이것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중간에 놓치거나, 근데 뭐 지금은 뭐 동영상 녹화가 되니까 중간에 놓치더라도 나중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예전처럼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는 중간에 빼먹으면 정말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자, 정규 표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정규 표현.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걸 배울 텐데,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규 문법, 정규 언어를 대상으로 삼으면, 자, 이거를 가지고 해당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가, 아, 어, 조금 더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테이션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A의 뭐 N승, B의 뭐 M승, N하고 M이 뭐 1보다 큰 이런 게 우리가 다루는 언어다. 언어 L의 구조는 뭐 이렇게 됐다. 어떤 스트링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좀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쉬운 표현이 아니고 토큰 스트럭처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더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표현식 말고 이런 표현식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regular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그램마가 레귤러 그램마다 그러면 해당 그램마로 만들어지는 언어를 레귤러 익스프레션 가지고 우리가 어,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언제라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용어는 뭐 우리가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를 하니까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요. 예, 복습 꼭 열심히 하시고 앞단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지 뒷내용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